안녕하세요. 시알고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춘향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선시대에서 빛나는 걸작 중에 한 작품이요. 두고두고 읽어도 흥미로운 요소가 있는 명작이죠. 이 춘향전이 교과서에 옛날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이렇게 계속 고등학교 교과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실리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소중하게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지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춘향전이라는 이렇게 잘 짜여진 이야기는요, 현대에서도 많은 어떤 영화나 또 극으로도 계속해서 재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 완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출발점이 있겠죠. 맨 처음에 이 춘향전이라는 이 완성된 작품도 처음에는 좀 미미하게, 그죠? 간단한 이야기 형태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전설화. 자, 구전설화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구전설화. 자, 그 구전설화에는요, 자, 맨 처음에 암행어사 설화. 여러분들,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주인공인 이몽룡이 암행어사인 거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암행어사 이야기, 간단한 옛날 이야기 설화 속에 암행어사 설화가 있고요. 대부분 이 암행어사 이야기 속에는, 이 암행어사가 못된 나쁜 짓을 벌이는 그런 우리들은 혼내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관탈민녀, 이런 관탈민녀. 관탈민녀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 관리가 백성 여인을, 민녀를 겁탈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변사또가 춘향이를 수청들라 이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겁주는 대목이 나오는 이야기 부분이죠. 자, 그것은 관탈민녀 설화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에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들이 짬뽕된 거죠. 암행어사 이야기, 탐관오리가 백성 여인을 괴롭히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신원서라는 무슨 얘기예요? 신원은, 자, 여기 한자가 좀 복잡한데요. 이 신자가, 자, 풀어줄 신자, 풀어주다. 풀어주다, 펼치다. 그 다음에 이 원은 원망한 원한을 가리킵니다. 자, 백성의 원한을 이렇게 암행어사나 또 착한 사또가 와서 이전 사또의 나쁜 악행을 밝혀내서 풀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된 어떤 처녀가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그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자기 원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귀담아 들었던 새로운 사또가 전임 사또의 어떤 나쁜 짓들을 다 이렇게 들춰내서 증거를 잡아서 벌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연려는 절개를 지키는 여인의 이야기죠. 절개를 지켰던 어떤 여인의 이야기. 자, 춘향이 연로인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벌써 네 가지의 이야기 모티프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그 근본 출발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암행어사 설화, 관탈민녀, 신원, 연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춘향전의 이야기가 형성되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험에 이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 춘향전의 근원 혹은 근원설화에는 방위설화가 있다. 혹부리 영감설화가 있다. 효녀지은설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효녀지은은 심창전과 연관되어 있고요. 혹부리 영감은 흥부전과 연관되어 있고요. 혹부리 영감이 이제 뭡니까? 자, 그 동생이 어떤 그 도깨비한테 가서 도깨비의 어떤 그 방망이를 어떻게 운 좋게 들고 들어와서 부자가 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시샘내서 그것을 따라서 흉내냈다가 오히려 도깨비들에게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으라고 혼쭐나게 이렇게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부전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고요. 자, 이건 아닙니다. 자, 방위서라는 토끼전의 근원서라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자, 낚시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앞에 네 가지 설화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춘향전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요. 자, 우선 판소리 사설, 그러니까 춘향가, 자, 판소리로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구전설화가 바탕이 되어서 다듬어진 다음에 그 다듬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판소리 노래, 자, 노래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이 노래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읽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수요를 자,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판소리를 바탕으로 좀 더 살을 붙여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설화, 판소리, 그 다음에 판소리체 소설에서 순서가 설판소. 자, 설판소 이런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설판소. 자, 그래서 춘향전은 판소리계에서 발달되어 나온 판소리계 혹은 판소리체 소설이라고 이렇게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판소리계 혹은 판소리체 소설.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자, 판소리는 춘향가, 노래 가자가 붙고, 소설은 춘향전, 전자가 붙습니다. 자, 이런 식의 발전, 이 살이 붙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이런, 자, 춘향전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볼 때 판소리계, 아까 한번 말한 대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적층 문학으로서의 속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적층이란 말이 조금 한자여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 뜯어 본다면 이 적자가 쌓일 적자, 자, 쌓일 적자에 그 다음에 층층입니다. 자, 층이 쌓여서 형성된 문학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암행어 사설화가 먼저 맨 밑에 쌓여 있고, 암행어 사설화가,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관탈비녀 설화가 위에 쌓이고요. 자, 그 위에 또 신원설화가 쌓이고요. 그 다음에 연려설화가 쌓여서 이렇게 층층이 여러 가지 모티프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두께 있는 어떤 지금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이야기가 점점 쌓인 거죠. 시간이 흘러가고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와 이야기의 소재가 이렇게 층이 쌓여서 한편의 완성도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층이 쌓여서 생긴 문학, 적층 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자, 맨 처음에 옛날엔 이제 입에서 입으로 옛날 이야기들이 솔라가 쌓여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형성된 문학이기 때문에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뜻이죠. 구전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구비 문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구비라고 하는 것은 자, 입이 비석의 역할을 해서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옛날 종이가 귀하고 또 문자를 익히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에 자,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또 A 집에서 B 집으로, 그죠? 다른 동네로 이어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 입이 비석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문학의 형태로 나중에 이 춘향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비문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춘향전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알아둬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에 실려있는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자, 앞에 발단과 전개가 다 끝나고 위기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춘향의 이몽룡이 만나서 사랑을 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몽룡은 아버지를 따라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사이 과거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춘향이는 자, 오매불망 사랑하는 남친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시간을 보내던 중에 새로 부임한 사또 변사또가
등장하게 되고, 변사또는 욕심이 많고 굉장히 또 여자를 탐하는 그런 나쁜 놈이었죠. 그래서 그 변사또가 춘향이가 기생의 첩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자, 기생신분은 천민이기 때문에, 자, 당시에, 자, 그 지역의 관리였던, 제일 높은 관리였던 변사또는 자기의 위력, 자, 관리의 신분과 그 위력을 이용해서 춘향이를 수청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춘향이는 당연히 어때요? 그 수청을 거부하게 되죠. 자, 거부하자, 자, 화가 빡친 이 변사또가 어떻게 해요? 춘향이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자, 춘향이는 내일 변사또의 생일 잔치에서도 수청을 거절하게 되면, 자,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당시 이 곤장을 한 30대를 맞게 되면요, 진짜 살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겨서 그만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고된 이 형장으로 춘향이가 죽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춘향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 전날 밤에 이몽룡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혹시 그 나의 사랑하는 이몽룡이 나를 구해줄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본문,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춘향이는 어두침침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자, 벌써 서방님 왔다 갔습니다. 번개같이 왔다 갔어요. 자, 그때 이몽룡 서방은 거짓 차림으로 오게 되죠. 자신의 어사또가 된 신분을 속이고 내일 아침 변사또를 치기 위해서, 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사랑하는 이 춘향이한테도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 차림으로 찾아온 이몽룡을 보고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로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자, 그 유일한 구원자로 기대했던 자기 서방 이몽룡이 거지가 돼서 왔으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을 합니다. 자, 밝은 하늘은 사람을 낼 때 대체로 공평하건만 나의 신세는 무슨 죄로 이팔청춘에 님을 보내고 모진 목숨 살아 이 형문. 자, 한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우리가 주목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 형문, 이 형장 무슨 얘기가? 이 형문은 밑에 1번 보세요. 자, 형문은 형벌을 받고 고문을 받고 문초. 자, 문초를 받다 이렇게 그 관리나 또 이 집행관의 질문을 받는 거죠. 자, 이 형문과 형장. 자, 형장은 죄인을 심문할 수 있는 이 장이 몽둥이 장자입니다. 몽둥이 장자. 자, 몽둥이를 가리킵니다. 곤장을 맞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형문과 이 형장, 곤장을 맞는 것을 내가 무슨 일이냐? 나 죄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죄 하나 지은 거 없이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중고생 서너 달에 밤낮 없이 임 오시기만 바랐더니만 이제는 님의 얼굴 보았지만 희망 없이 되었구나. 자, 이 표현을 볼 때 4번 문장 먼저 볼게요. 춘향의 심리는 절망감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자, 님에 대한 원망은 그냥 있습니까? 원망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원망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는 춘향이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볼 때 과연 춘향은 몽룡의 정체를, 자기 남친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알고 있지 못했죠. 자, 춘향은 몽룡의 정체를 아직까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 오타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오타입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옥이 지금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옥의 별표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옥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옥에 갇힌 춘향이가 정말 덜컥 겁이 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변사또의 수청욕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춘향이는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은 건졌겠지만 자, 평생 기생의 천민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었겠죠. 이몽룡과의 인연은 더 이상 발전되기 힘들었을 것이고 따라서 신분 상승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때 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옥은 춘향이가 천민, 기생으로서 천민의 신분, 이 천민의 신분에서 나중에 그걸 견디고 정렬 부인, 양반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어떤 시련의 공간이자 동시에 시련이 있긴 있지만 그걸 견딤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공간을 가리켜서 통과 제의적 공간이라. 그럼 통과 제의가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관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식을 거친다고 하죠.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는 뭐 절벽에서 뛰어든다든가 아니면 사나운 황소나 염소와 싸워서 염소를 제압하거나 넘어뜨려야지만 성인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위험한 시련을 견디고 극복해냈을 때 자, 어른으로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과해야 되는 제사의식, 줄여서 통과제의라고 하고요. 그런 춘향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옥이라는 공간이 바로 그런 통과제의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통과제의적 공간은요. 자, 심청전 같은 경우에는 심청이가 아버지 대신 인당수에 빠져 죽었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의 마음을 정말 그 고통을 견디고 그 두려움을 견디면서 인당수에 빠져 죽기를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 인당수가 바로 심청에게는 나중에 왕비로서 그 인당수에서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인간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왕비가 되는 왕의 왕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통과제적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심청전의 인당수 혹은 단군 신화의 동굴 같은 것도 일종의 통과제적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단군 신화에서 곰이 37일, 자 21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마늘을 먹으면서 그 고통을 견디죠. 그래서 그 상으로 인간이 됩니다. 그것도 역시 곰의 동물 어떤 상태에서 인간의 어떤 상태로 놀라운 어떤 그 신분의 상승이라 할까요?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제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5번 해칭 여기 보면 서로 울제, 맥이 빠져 반생반사하는구나. 반생반사하는구나. 반은 죽고 반은 살고, 자, 거의 죽을 지경이로구나 하고, 자, 서술자가 이 춘향의 심리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판소리체 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인데요. 이 문장에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춘향의 지금 옥중에서 이몽룡이 잠깐 면회간 다음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위기. 자, 그 사이에 어사또는 이제 춘향이를 만나고 와서 춘향 집으로 일단 와서 그날 날밤을 셉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 암행어사 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죠. 출도하기 전날 밤에 뭔가 일이 그르치거나 잘못되게 된다면 자, 변사또를 잡아들일 수 없고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던 사실이 들통이 나서 저들이 변사또와 그 무리 쫄개들이 알아챈다면 이제 변사또를 잡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잔뜩 긴장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사또 이몽룡은 자기 출도를 전날 밤에 앞두고 지금 그 관청에 와서 염탐을 합니다. 염탐하게 됩니다. 자, 염탐을 할 때, 자, 보겠습니다. 질청에 들어가서 먼저 질청은요, 자, 구실아치들이, 그러니까 구실아치는 사또의 참모들, 그러니까 사또의 참모, 지금 이방, 호방,
이름 포함해서 육방이라고 하죠. 자, 이 사또의 이 비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또의 수행 비서들, 육방이 근무하는 곳, 즉 그걸 구실라치라고 합니다. 구실라치. 자, 구실라치들이 근무하는 곳을 우리가 질청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군청? 군청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실라치들이 사무하던 오피스를 가리키는 오피스. 들어가서 이방이 승발불러 하는 말이 듣습니다. 점담하는 거야. 지금 이방이. 자, 이방은 육방 중에 한 지금 관리죠. 승발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심부름꾼. 자, 그 지방 관하에서 이 이방, 호방 등의 구실라치 또 그 밑에서 허들에 심부름하는 어떤 심부름꾼. 이 심부름꾼을 가리킵니다. 자, 승발을 불러 하는 말이 여보소 들으니 어사또가 샘문 밖에 이시라고 하더니만 자, 다 떨어진 옷과 갓을 쓴 손님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자, 거짓차림에 이상한 손님이 지금 와 있는데 거짓차림 얘가 아마도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아하니까 혹시 어사또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눈치를 까고 있는 거죠. 거짓차림에 이몽룡을 지금 어사또라고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하고 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또 장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 관하의 군인들, 군인 장교들이 있습니다. 군인 장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장청은 장수들, 장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장청에 가서 들으니까 행수군관은요, 자, 그 장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장교들의 우두머리가 거동보소. 자, 거동보소. 자, 보소는 청하는 표현이죠. 뭐뭐 하소. 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let's see 정도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자. 거동은 보자. 라는 뜻입니다. 이 보소란 이 말은요,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즉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청중에게 말 건네의 어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독자나 청중을 염두에 두고 말을 건네는 그 어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서술자가 중간에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말 건네의 어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요, 원래 이 춘향전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판소리계에서 나온 소설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에서 원래 판소리 창자가 청중의 말을 건네는 그런 중간중간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것에 어초를 우리가 가져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거동보소 잘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러면서 행수군관이 군관님들 아까 주변에서 서성이던 거린 그지가 좀 이상하던데 걔가 혹시 어서하냐? 혹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또 사또가 몰래 가서 듣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야, 그놈들 모두 귀신이네. 어떻게 알았지? 하고 또 다른 장소에 가봅니다. 현사에 가봅니다. 현사는요, 호장 역시 이제 지방 관하에서 하던 관리 명칭입니다. 자, 그 관리가 지방 관리, 그러니까 사또 밑에 이제 이 구실라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가 사물을 보던 곳입니다. 현사에 가서 또 들어보니까 호장 역시 그러하다. 자, 역시 눈치를 까고 있습니다. 육방의 업무를 다 한 후에 춘향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밤을 샌 연후에 자, 이방 그죠? 그 다음에 행수, 군관, 호장 세 군데를 들러본 거죠. 이방에 근무하는 장소 질청, 그 다음에 행수, 군관에 근무하는 장소 장청, 그 다음 호장에 근무하는 장소 현사 세 군데를 가봐서 들린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염탐을 마칩니다. 그 다음 날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자, 다음 달에 가볼까요? 자,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날 날이 밝자 드디어 변사또의 화려한 잔치가, 생일 잔치가 드디어 짠! 하고 벌어집니다. 자,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듭니다. 자, 당시 남원읍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행정 단위가 큰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도청 소리지, 그죠? 그런데 뭐 전라남도 같으면 광주, 그다음 전라북도 같으면 전주, 그 다음에 충청북도 같으면 청주, 경기도 같으면 수원 이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 지방의 제일 그 행정 그 지방 그 지역의 제일 수도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남원입니다. 남원이 변사또가 근무하고 있는 게 남원이고요. 그 남원의 사또가 바로 남원 부사라고 하죠. 남원 부사. 그 남원 부사 사또가 그 지역의 제1등 수령입니다. 따라서 그 옆에 조금만 고을의 수령들은 그 밑에 있는 수령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당연히 자기 상관인 남원 부사 변사또가 생일잔치를 벌인다 하니까 자 어디 점수 따고 그죠? 줄 서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죠. 잔치를 벌이러 모여듭니다. 한가운데 본관사또, 본관은 당연히 자 그 당시 남원 부사 사또인 변사또를 가리키고요. 자 주인장 호스트가 되어서 생일잔치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부하기를 자 생일잔치 한번 벌려볼까 하면서 이제 관청색을 불러서, 관청색은요 음식을 그 관할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 음식 담당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방장쯤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방장. 자 주방장을 불러서 차와 과자. 자 차와 과자를 준비해라. 자 죽고자 불러요. 육고자는 고기를 담당하는 관리, 고기 담당 관리입니다. 그럼 당시 관할에서는 자 숙식을 다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관할에서 숙식을 담당하는 주방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나 음식 같은 거를 그 납품하는 그걸 담당하는 관리가 있겠죠. 자 육고자 고기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서 큰 소를 잡고 사령 불러, 사령은요 수행비서관을 불러서 잡상인을 들이지 못하게 금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자 요란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볼 때도 어사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인간이 지금 백성들이 등골을 빼먹어서 착취를 하고 겁박을 줘서 재물을 탈취하고 이렇게 온통 거둬들인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지금 개인 생일잔치를 자 지금 관청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화가 치미겠죠. 마음이 심란하구나라고 서술자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편집자의 논평 혹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인물의 심리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개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논평, 자 중간에 끼어들어서 코멘트를 합니다. 논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사또의 심리는 비분, 슬프고 분통하고 열받습니다. 비분관계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마음이 심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지금 떠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때 어사또가 마음이 심란하기 때문에 어떤 깽판을 한번 놓고 싶죠. 자, 어사또가 암행어사 출도하고 자기 쫄개들을 출도해서 저들 쳐잡기 이전에 한번 이 사또의 생일잔치에 끼어들어서 한번 깽판도 한번 놓고 뭔가 생일잔치에 간을 보러 지금 들어갑니다. 곧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자 잠깐 끼어들어서 뭔가 지금 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생일잔치에 끼어드는 어사또. 여봐라 사령들아. 사령은 문직입니다. 문직이. 자 문직의 수행비서. 자, 지금 그 생일잔치에 끼어들기 위해서 문을 지키고 있던 그 졸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졸개들에게 지금 한마디 합니다. 내 원전은 누구 가리키겠어요? 변사또를 가리키겠죠.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는 당연히 자기 자신 이몽룡 어사또를 가리키겠죠. 자, 좋은 잔치를 맞이했으니 주효. 자, 술과 안주를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자, 이 술과 안주를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저 사령 거동보소 아까 한번 나왔는데 거동보소 아까 나왔습니까? 자, 판소리 사설의 문체이다. 관객에게 말을 건넨다. 말 건네면 어조이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령이
그 어느 양반이길래 우리 안전님, 안전 아까 떠나는 변사또를 가리킵니다. 원전과 같은 뜻이에요. 자, 거린의 혼금, 출입을 그만이 그런 말은 내지도 마시오. 하고 등을 밀쳤느니 별표합시다. 어찌하니 명관인가 어찌하니 명관. 자, 훌륭한 관리인가라는 뜻인데요. 진짜 훌륭한 관리라는 뜻일까요? 자, 무슨 편법을 쓰였습니까? 자, 반어법이 있었네요. 반어법. 자, 명관인가 반어법이 쓰였습니다. 반어법.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은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서 자, 뭐랄까요, 변사또 혹은 이 사령의 인간 됨됨이를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편집자의 논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반어법 논평입니다. 혹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고, 서술자의 개입. 자, 이것을 지금 뭔가 문 근처에서 이 출입문에서 실갱이를 벌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운봉, 사람 이름을 가리키는 건데 사실은 이 운봉이라고 하는 건 남원의 옆에 있던 조그만 고을, 지금도 운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은 원래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보통명사인데 고유명사 같이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남학생들 나중에 커서 대학생 됐을 때 군대 가보세요. 그런데 일산에서 내가 출신으로 전방에서 근무합니다. 근데 전방 부대 가보게 되면 제주도, 경상도, 전라북도, 남도, 충청도, 강원도 다 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홍일동도 있고, 장길산도 있고, 각각의 원래 본명이 있는데 본명 대신에 지역 이름을 부르는 경우 있습니다. 야 일산, 야 너 제주, 야 너 전주, 야 너 부산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지역명을 사람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때 운봉 역시 그 운봉이라는 지역 명칭을 그 사또 이름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운봉이라는 사람이요. 어사또가 지금 문 앞에서 사람과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장면을 봅니다. 그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즉 변사또에게 한마디 합니다. 요청합니다. 보니까 저 거린의 의관의 옷차림은 좀 거지 차림, 남루하긴 한데요. 그래도 양반의 어떤 행색을 하고 있으니까 말석, 저 끝자리에 말석에 앉히고 술이나 한잔 먹여서 보내면 어떠하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가쁜 사이즈니까, 뭐랄까요. 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변사또 이 말 듣고 나서 어떡합니까? 뭔가 이걸 생일잔치에 투자 내기에는 좀 뭔가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드리자니 좀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런 묘한 갈등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운봉 소견대로 당신의 의견대로 하기지만, 쩝. 자, 기분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뒷맛이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아까 중간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의관이 남루하다. 5번 문장 볼게요. 의관이 남루하다. 한자 성은 폐포파립. 도포자락이 찢어지고 파립, 가시 깨지다는 뜻입니다. 간립자고요. 간립자. 포는 도포를 가리킵니다. 도포가 찢어지고 가시 깨졌다는 뜻이고요. 자, 변사또의 심리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울며 겨자 먹기라고 볼 수 있네요. 그죠?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자, 후딘맛이 사납다. 개운하지 못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사또가 속으로 오냐 도둑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내가 자라. 도둑질은 내가 아마. 이때 도둑질의 의미는요. 잔치를 망치는 것이 되겠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원래 오라는 포승줄, 도둑이나 죄인을 묶는 줄인데요. 이 밧줄입니다. 밧줄. 이 밧줄을 오라를 네가 저라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암행어사 출두를 시켜서 너를 내가 묶어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이 오라의 의미는 암행어사 출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 전개를 복선으로서 암시하는 대목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운봉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운봉은 관대한 성격이네요. 그리고 사건 전개에서 굉장히 앞으로 사건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물이죠. 사건 전개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키워볼게요. 자, 이제 절정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점점 사건이 이제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좀 변시가 좀 찝찝한데 지금 일단 초대를 해서 안 칩니다. 전 말씀 끝자리에 안 치고서 이제 뭐 대충 안주를 뭐 술도 줬겠죠. 자, 그러면서 잔치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고조가 됩니다. 진양조가 양양하다. 진양조는요, 진양조. 이거는 이제 악기 연주 소리입니다. 양양하다, 우렁차게 울려 퍼질 때. 자, 어사또가 자기 상을 보니까 어찌하니 통분하랴? 자, 분통하다, 분통. 열받는다. 어찌하니 열받으랴? 자, 표현법상으로 뭡니까?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자, 표현법상으로는 서리법입니다. 그리고요, 자, 분통할 수밖에 없다는 편집자의 논평입니다.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끼어들어서 이몽룡의 심리를 대신 전달해 주고 있죠. 편집자의 논평이고요. 자, 이런 논평은 뭐뭐 아니하는가, 뭐뭐 아니하랴, 그죠? 어찌하니 명간인가 등등의 서리법적인 문장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거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모서리가 떨어진 개 상판에, 자, 이렇게 생기는 조그만 상인데 이렇게 개 다리처럼 굽어져요. 이렇게 굽어진 그런 상을 개 상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조그만 상에다가 닭채 저분 나무젓가락. 자, 나무젓가락에 콩나물과 깍두기, 막걸리만 놓여 있네요. 한마디로 그냥 뭐랄까요, 허접한 상을 준비해 준 거죠. 옆에 있는 이런 고위 관리들의 상을 보니까 막 삐까뻔쩍 고기가 막 반찬이랑 여러 가지 음식거리들이 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 어떻게 상을 발길을 확 차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네. 일개 거디 차림의 양반이긴 하지만 거디 차림의 이 젊은 청년이 높은 관리인 이 병사들의 생일 잔치에 와서 상을 차버린다.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짓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음봉의 갈비를 직신. 그럼 이때 갈비는요, 주의합시다. 이 갈비는 음봉은 옆에 있는 사람이죠. 옆에 사람, 그 음봉 관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때의 갈비는 먹는 갈비가 아니고요. 사람의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몸입니다. 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갈비뼈, 진짜 갈비뼈를 만진 거예요. 갈비뼈를 만지면서 직신 건드리며, 갈비뼈를 건드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비 한 대 먹어지고, 이때 갈비는 어떤 뜻입니까? 음식의 갈비, 먹는 갈비, 신체 일부인 갈비뼈가 아니라 고기 갈비를 가리키는 갈비 한 대 먹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한 거네요. 갈비 한 대 먹고지고, 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해악적 행동이죠. 일종의 해악적 행동을 하고 있고요. 웃음을 유발시키는 우리가 해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자, 동음 이의 어를 통한 언어 유희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표현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몸에 있는 갈비뼈와 먹는 갈비, 자기도 갈비 같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학적 행동을 통해서 언어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유의 방식이 동음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앞뒤 말 바꾸기도 있고요. 뒤바뀐 말하기, 자, 말 순서 뒤바뀐 말하기도 있고요.
동음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발음의 유사성도 있습니다.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어유도 있고요.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동음이어, 뒤바퀴 말하기, 발음의 유사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어의 방식의 선생님이 이따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이것들의 차이점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여기 갈비가 동음이라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어렵진 않죠. 자, 그러자 운봉이 그 말을 받아줍니다. 다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재밌게 받아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싸또해지니까 운봉이 하는 말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잔치에 풍류 이렇게 춤추고 음악만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너무나 일방적이야. 뭔가 다른 좀 격이 높은 이런 거 없을까? 라고 하면서 차운 한 수씩 해보면 어떠하죠? 차운은요, 운을 띄워서 시짓기, 시를 짓는 겁니다. 한 시짓기 놀이를, 자, 차운은 이제 운자. 자, 운자. 우리가 이제 삼행시, 오행시 지을 때 건데, 뭐, 시알 합당하면 시, 자, 씨앗이 되어주는 좋은 강의, 알맹이가 되어주는 좋은 강의, 학생들이 커서 정말 미래의 당당히 미래를 펼쳐가는 학원. 와, 정말 훌륭한 철학당 사행시가 나왔네. 이렇게 운을 띄워주는 걸 차운이라고 하고요. 자, 차운, 운을 띄워서 한 시 짓기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자, 이렇게 운봉이 이제 운자를 내줍니다. 운을 띄워주는 건 높을 고자와 기름 고자를 두 고자를 운자를 내어서, 자, 운을 달면서 시짓기를 지금 권유합니다. 자, 사실 이 시짓기 놀이는 이 거지 차림의 이몽룡은 사실은 빼고 시키려고 했던 거죠. 거지 주제에 감히 어찌 이런 일에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고귀한 양반들인 이 과거 시험을 급제하고 지식이 먹물 많이 들어있는 이 사또와 관리들이 모여서 지금 차운 시짓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어사또가 또 끼어들고 싶어 합니다. 나도 거린도 어려서 추구권이나 읽었더니, 추구권은요, 글깨나, 자, 글깨나 읽었어요. 좋은 잔치를 맞이해서 추효, 술과 안주를 내가 이렇게 술과 안주를 포식을 하고 그냥 가기가 염치가 없으니까 나도 한번 짓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사또가 시를 짓습니다. 자, 이 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어사또의 시 별표 빵빵빵 3개 100% 문제에 나옵니다. 항상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좌중이 다 짓지 못한 좀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때 좌중은 참석한 사람들을 다 짓기 전에, 좌중은 참석한 사람들이 다 짓기 전에 글두기를 지었는데, 그 내용이 백성의 정서,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 변사또의 정치 행위, 자, 정치 행태를 생각하여 지었겠다. 뭐뭐 했겠다는요, 확인의 의미가 있는데, 누구한테 말을 건네 확인합니까? 청중에게 말을 건네 확인하는 어투를 담고 있네요. 따라서 이 청중은 바로 판소리 청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소설이지만 판소리계의 소설로서 판소리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발전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판소리일 때의 문체를 아직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역것가 바로 그런 판소리 소설의 문체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금존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로낚시, 밀루락이요, 가성고초, 원성고라. 그럼 이 뜻을 우리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 한글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금동이, 자,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자, 술이 주어죠. 술이 주어입니다. 술은 뭡니까? 백성의 피요, 일종의 은유법,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당신들이 먹는 술잔의 이 술은, 삐까뻔쩍한 이 술잔의 비싼 이 금술잔의 술은 백성의 피다. 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네요. 자, 착취한 결과물이다. 옥소반. 자, 옥소반은 옥쟁반. 자, 옥쟁반입니다. 옥쟁반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안주가 새로운 존의 안주는 뭐다? 1만 백성의 기름이다. 자, 이것도 역시 서술어가 되겠는데요. 자, 술은 피고 백성의 피고 안주는 백성의 기름을 짠 거다. 이것도 역시 은유법, 비유법이 쓰였습니다. 엄청난 풍자와 비판의 내용이 담겨있네요.
촛불의 눈물. 자, 지금 촛불을 켜놓고 막 여기저기 불을 막 촛불 같은 걸 뭐라 그럴까, 장식으로 켜놓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겠죠. 그 촛불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촛불의 눈물은 백성의 눈물이고, 이것도 역시 얼마나 정말 통렬한 같은 풍자가 들어있네. 노래 소리가 높은 곳에 뭐가 높다? 백성의 원망 소리가 높다. 와, 정말 너무나 끝내주는 시를 지었네요. 여러분들, 이 시의 주제가 뭡니까?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을 비판하고 있네요. 이 탐관오리가 백성들의 재물을 겁을 주고 겁박함을 통해서 뺏는 것을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가렴주구. 자, 탐관오리의 백성 착취를 가렴주구라고 하고요. 이 가렴주구를 비판, 풍자하고 있는 한 시를 지었네요. 자, 이런 한 시의 내용은 어때요? 지금 변사또를 단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또 이후 사건 전개를 암행어사 출도가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일종의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유법, 비유법이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앞뒤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앞뒤가 대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술은 피고 안주는 기름이고, 자, 대조의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풍자는 있지만, 즉 비판은 있지만 해악은 들어있지는 않죠. 주의합시다. 해악은 X라고 적어주세요. 웃음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천인혈이, 여기 보면 1만 백성. 자, 원래 한시의 천자가 1천천, 1000가요. 여기 보면 자, 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이 작품이 적층 문학으로서 구전되어 오면서 내용의 앞뒤에 어떤 착오가 생긴 거죠. 자, 그런 내용을 기억해 두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시를 지었으니 얼마나 지금 관리들은 지금 똥줄을 타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 눈치 빠른, 자, 본관사또는 지금 술 취해가지고, 한 시의 내용을 지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눈치 빠른 운봉 같은 경우, 이 시의 내용 보고, 내념 속 생각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알뿔살 큰일 났다. 자, 운봉은 눈치가 엄청 빠른 어떤 인물이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변사또, 자기의 상관인 변사또와 그 밑에 그 지방의, 그 관하, 그 속인 이 운봉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그동안 해먹었겠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눈치는 못치는 이 변사또를 대신해서 자기가 빨리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출두하기 전에 뭔가, 그죠? 응급 처방을 하려고 뭔가 좀 죄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일났다. 자, 공방불러, 보진단속, 병방불러, 역마단속, 관청색불러. 자, 공방불러 네 글자 끊고요. 보진단속 네 글자 끊고요. 병방불러 네 글자 끊고, 역마단속에서 크게 슬러시 2개 해볼게요. 자, 딱 보기에 글자 수가 사사조에 몇은 뭡니까? 사사조의 사음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조의 사음보. 굉장히 리듬감, 운율이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운율이 발달되는 리듬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게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마치 노래 가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판소리에서 왔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자, 이 부분 문체가 여기 묶어볼게요. 판소리 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판소리체 증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 단속을 시키는데 계속 또 뭐 불러, 뭐 단속, 뭐 불러, 뭐 단속, 뭐 불러, 뭐 단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자, 운봉이 눈치를 까고, 자, 부하들을 불러서 입단속을 시키는데, 한 문장으로 끝날 걸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엄청 길게 늘렸습니다. 장면을 극대화시킨 거죠. 다른 말로 확장적 문체라고 하고요. 저게 대꾸와 열구와 반복법이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판소리체 증거로서 흥미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식의 문체가 특별히 발달된 거죠. 자, 대충 넣어드리면, 자, 듣는 관객, 청중들이 훨씬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자, 단속을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한참 일이 일어날 때 물색 없는, 눈치 없는 저 변사또 본관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여부 운봉, 그거 이렇게 어딜 다니시오? 라고 하자 소피 오줌 싸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웃음이 피식 나올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막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 부하들을 불러서 단속을 시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오줌 싸고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둘러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장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갖는 극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긴장이 고조가 되는 것을 이완시키는 긴장이 이완의 기능이 있고요. 웃음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해학적인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관사또 변사또 눈치를 못 채고서 이왕 나간 게 술 취한 김에 춘향을 급히 잡아 올려라. 춘향을 문초하려고 지금 이렇게 눈이 뒤집어집니다. 자,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위기가 고조가 되는 상황이네요. 자, 드디어 암행어사 출도가 임박했습니다. 항상 극적인 상황에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암행어사가 출도합니다. 이때 어사또가 군사 신호합니다. 자, 서리와 중방은요, 어사또를 보자 하는 밑에 군관들입니다. 밑에 졸개들이죠. 자, 거동보소 또 한 번 나오는 판소리 한 번 나왔습니다. 문체상의 특징입니다. 판소리 특유의 문체이고, 자, 판소리 광대 창자가 관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 말 건네면 어투다라는 거죠. 자, 그 욕절들을 불러서 단속할 때 이리 가면 수군, 저리 가면 수군. 자, 수군과 수군은 뭡니까? 자, 뻔뜻, 의태어, 우군우군, 자, 의태어. 그래서, 자, 수군, 우군우군은 의성어나 의태어, 즉, 음성성징어를 사용해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높이고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표현이. 자, 그러면서, 암행어사, 자,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듯 들어, 자, 마패를 달에 비유했고요. 번쩍 드는 것을 또 햇빛같이 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마패를 달에 비유하고 햇빛에 비유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마패가 어떻습니까? 어사또의 그 권위와 그 왕으로부터 그 일종의 그 집안 관리들을 감찰하고 잡아들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엄청나게 큰 권력과 힘을 준 거 아닙니까?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마패죠. 마패는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달과 햇빛이 사용됐고요. 자, 출대와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는 듯 과장법이 쓰였고요. 그러면서 초목금수, 자, 풀과 나무와 금수, 짐승들이 아니 떨냐? 자, 서리법이 사용됐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뭐뭐하랴 같은 그런 식의 문장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다? 편집자의 논평, 소설자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기억해 둡니다. 자, 드디어 떴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난리 났네요. 자, 변사또와 그 밑에 있는 쫄개들과 그리고 그 잔치에 놀러 왔던 그 밑에 자, 변사또 밑에 있던 같이 한 통속으로 백성들 착취했던 그 나쁜 사또들이 쫄개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죠. 자, 공방 이제 혼납니다. 공방이 포진을 들고 들어오며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공방을 내가 억지로 했더니만 내가 저 불 속에 어찌 들냐고 지금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 봐서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혼비백산에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때요? 자, 변명.
안 하고 싶었는데 너 억지로 하라고 했어.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처벌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 표현되고 있네요. 자, 등치를 후닥닥 때립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사또의 그 수행 관원들이 와서 육방 관속과 관리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때리면서 잡아들이는 거죠. 에고 박 터진다. 좌수배가 멱을 잃고 이방호방 실론 멱을 잃고 같은 뜻입니다. 자, 멱을 잃고는 우리 고유어고요. 실호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호를 잃다 같은 뜻이네요. 그래서 같은 말의 의미를 이렇게 고유 한자를 일부러 2번 반복했네요. 왜? 자, 변화를 주기 위한 수법이고요. 자,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청천벽력이죠. 생일 잔치인데 지금 잔뜩 뭔가 한판 놀아보려고 파티하려고 왔는데 지금 뭐 죽게 생겼으니 난리 났죠.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요. 이게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판소리로 친다면 판소리는 장단이 그 사건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소리에서 어떤 장단으로 이 사건을 지금 이 장면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육방관속이 도망치는 이 장면을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된 장면을 판소리 장단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자진몰이가 되겠습니다. 자진몰이는요, 좀 빨라지는 겁니다. 데데데데데 빨라지는 겁니다. 꽹가리 같은 거 칠 때요, 땡땡땡땡 이렇게 느리게, 자, 4분의 3으로 느리게 치다가 빨라지는 장면에서 사건이 이렇게 급속하게 고조가 되거나 절정이 시작할 때 이게 빨라집니다. 데데데데데데 빨라지죠. 이렇게 빨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판소리 장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진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도망칩니다. 자, 수령 도망할 때 거동보소 또 한 번 나왔네요. 임계 읽고 과질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당건 읽고 용수수. 자, 아무튼 사사조 사한부 아닙니까? 딱 보기에 나오죠. 아까 한번 얘기했죠. 사사조로 끊깁니다. 2개 끊기고 사사조 사한부에 자, 리듬을 느낄 수 있고요. 운율이 발달했습니다. 자, 반복법, 대꾸법, 열구법이 쓰였고요. 장면의 극대화 확단적 문체 다가 이미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런 걸 만들고 있다. 자, 어때요? 이거 보면요. 구체적인 사실 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요? 리듬감에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예컨대 뭐 호방이 뛰어오다가 넘어졌는데 코피가 나고 코피의 색깔이 빨간색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사실적 묘사를 한 게 아니라 대충 느낌으로 묶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고 있다는 점, 구체 묘사가 생략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역동적으로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탄 하나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 탄건 잃고 용수수고요. 탄건은요, 양반들이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요, 눈이 있고 코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탄건이 뭐냐면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이걸 탄건이라고 합니다. 탄건. 이 탄건 모양이요, 술 걸을 때 쓰는, 용수는 뭐냐면 술을 걸을 때 쓰는 깔때기 모양의 이렇게 도구입니다. 이게 용수인데요. 이 용수가 뒤집었으면 탄건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따라서 탄건 읽고 용수, 술 거르는 채입니다. 쓰고 소반이 있고 갓 대신에 소반 쟁반을 쓰고, 자, 갓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다시, 자, 소반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비슷하게 생겼죠? 자, 칼집 쥐고 오줌 누고 부서지니 검은 걸 깨지니 북창고라 하면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본관이 똥을 싸. 행동이 희화되어 있는 희화화. 또 놀래서 자, 멍석구멍 새앙기 눈투듯하고 내야로, 자, 안 사무실로 도망칩니다.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자, 바람 들어온다는데 바람 대신에 물과 바꿔치기 됐고요. 자, 단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뒤바뀐 말하기라고 하고요.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써 있습니다. 뒤바뀐 말하기를 통한 언어 유희. 아까 앞에 나왔던 갈비에서 아까 뭐였죠? 동음 이해를 통한 언어 유희. 다른 방식입니다.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언어 유희를 만드는 방식이 뒤바뀐 말하기.
자, 해학적인 표현이 쓰였네요. 다음 들어 볼게요. 절정 네 번째, 드디어 변사또가 이제 붙잡혀서 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의사또, 자, 어사또 이몽룡을 가리키겠죠. 분부아기를 다 잡아들였습니다. 자, 이 고을은 대감, 이때 대감은 이몽룡의 아버지는 지금 변사또의 전직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몽룡의 아버지가 지금 변사또 이전에 전임사또인데 서울로 승진해서 갔고요. 그래서 이때 대감은 이몽룡 자기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좌정, 앉아서 진물을 보시던, 사물을 보시던 고을이라.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뭐랄까요? 자기 아버지는 효를 갖추는 그런 대목이죠. 자, 예의와 효를 갖추는 대목입니다. 자, 효의 덕목을 표현하고 있고요. 헌화를 금하고 객사로 사처하라. 헌화의 의미는 잡담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떠드는 것을 이제 금하고 객사라고 하는 거는 관리가 묵던 집입니다. 요즘은 그 중앙부처의 관리가 제주도에 간다고 치면 어디에 묵습니까? 호텔에 묵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호텔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객사라고 해서 관리들이 묵는 관리들의 전용 숙소가 있습니다. 그걸 객사라고 불러요. 객사로 사처, 자리를 옮겨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좌정한 후에, 자리를 잡은 후에 본관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때립니다. 자, 본관사또, 변사또는 봉고파직, 이런 봉고파직은요, 창고를 봉쇄하고 직책을 뺀다. 여러분, 창고를 봉쇄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해 처먹은 착취한 어떤 쌀이든 무슨 금이든 은이든 간에 얼마나 많은 그 재물들을 착취해서 창고에 쌓아놨겠습니까? 그것들을 조사해서 죄를 드러내고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봉쇄하는 거죠. 관직 직책을 빼앗습니다. 이걸 봉고파직이라고 합니다. 하면 이제 한마디로 세된 거죠. 분부하니 본관은 봉고파직이라고 이제 드디어 직책을 박탈당하고 창고가 봉쇄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도해서 관리들을 다 묶어내고 본관을 이제 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몽룡의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궁금한데요. 바로 춘향인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고파직한 다음에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다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진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변사또에게 붙들려와서 재물을 탈취당하고 뺏기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조사해서 죄가 온 사람은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죄인을 다 끌어냅니다. 일단 자, 죄인을 오히려 명령했습니다. 다 각각 죄를 물은 다음에 무죄자, 죄 없는 자는 이때는 방송은 현대어의 브로드캐스팅이 아니고요. OAD 브로드캐스팅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죄인을 놓아주는 것을 방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물어봐. 그때 그 중에 죄인 중에 한 여자가 있어. 젊은 연인이 있습니다. 저 여자애는 어떤 죄로 지금 잡혀있니? 무엇인다? 그래서 형리는 이제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죠. 형리가 여짜오기를 기생올매 딸인데요. 관정에 포악한 제 별표가 비슷하게 중에 관리의 관정은 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청. 자, 원래 의미는 관가의 뜰. 원래는 관가의 뜰인데 관가의 뜰이 곧 관청을 가리키겠죠. 관청에 와서 관청의 관리에게 포악한 대든죄라는 뜻입니다. 원래 관청에 포악한 죄는 과거 신분사회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들려가는 큰 죄를 지은 것이고 국가에서 엄벌을 했습니다. 관정에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죄다? 무슨 죄인가? 본관사또의 수청으로 불렀더니만요. 수절이 정절이라. 자, 수절. 자, 절개를 지키는 것은 정절? 정절 역시 절개를 지키는 거죠. 자, 둘이 뜻이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밑으로 가볼게요. 자, 수절과 정절은, 자, 단어가 의미가 비슷하지만 발음은 다르죠? 따라서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입니다. 동음이어 아니고요. 자, 갈비는 동음이어지만 수절과 정절은 음은 유사하지만, 자, 음이 유사한데 뜻은 약간, 자, 뜻은 물론 유사합니다. 발음이 똑같지는 않죠. 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자, 이 방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한이 들려와 관전에 포악한 춘향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줍니다. 사또가 분부하기를 아이고 너 같은 년이 수절을 한다 관정에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주고받당하되 내 수청도 거역하겠니?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네요. 나쁜 놈이네요. 자, 지금 앞뒤 맥락을 봅시다. 지금 춘향에게 이몽룡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나요? 감추고 있나요? 감추고 있죠? 자,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있습니다. 춘향에 대한 정절 시험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자, 여기 방송이라는 말은 중세 이때, 조선시대의 뜻은 죄인을 놓아주는 것이 현대군 브로드캐스팅이니까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죠? 단어의 의미 변화 세 가지 유형 중에 뭐에 속합니까? 의미의 이동이네요. 자, 관중에 부합한 제, 관과에 신문할 때 화물을 발악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그것이 바로 수청거절한 죄가 되겠죠. 오리개는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 통과 제의적 공간, 당구신화의 동굴, 인당수와 같은 의미가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돌아볼게요. 큼큼한 이몽룡의 정절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과연 춘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결론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그 말의 내용을 좀 주의해서 봅시다. 상당히 당차고 뭐랄까요? 결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자, 춘향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반항을 해요. 하하, 내려오는 관리 관장마다 개개인 다 명간. 자, 형편없는 명간은 원래 축혀 세우는 뜻인데 속 의미는 어때? 형편없는 놈들이구나. 깎아내리고 있죠. 겉표현은 축혀 세우지만 속 의미는 깎아내리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이네요. 자, 우리가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합니까? 반어법이라고 하죠. 자, 다 똑같은 놈들이네? 라는 뜻입니다. 관련 속담은 뭐 초록은 동색이다, 가지는 기평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수의사또. 자, 들으시오. 아직 이몽룡의 정체, 이 수의사또, 어사또의 정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야, 지금 층암절벽은 높은 바위와 같은 뜻입니다. 한자어로 층암절벽이 고유어 높은 바위인 거죠. 자, 높은 바위. 높은 바위는 단단하고 아주 높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춘향의 절개를 상징합니다. 절개, 춘향의 절개를 상징합니다. 자, 바람분들 무너지며. 바람은 시련을 의미하겠죠. 자, 이 시련은 변사또의 수청요구가 되겠습니다. 수청요구. 자,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남기. 청송녹죽은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인데요. 푸른 남기, 푸른 나무란 뜻으로서 같은 뜻입니다. 청송녹죽이 한자어라면 푸른 남기는 고유어가 되겠네요. 자, 푸른 남기는 어때요? 자, 정절을 상징합니다. 이 정절, 이 눈이 온들, 높은 절개와 정절, 눈 역시 시련을 의미하겠네요. 자, 눈이 온들 변하겠느냐? 자,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앞뒤가 대꾸가 쓰였네요. 그리고 높은 바위와 바람은 대조법, 그리고 푸른 남기 눈 역시 대조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보면요. 자, 변하리까 서리법, 그 다음에 자, 앞뒤 문장에 유사하죠. 대꾸법, 그 다음에 남기와 눈, 대조법, 바위와 바람 역시 대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리, 그 다음에 대꾸와 대조가 쓰였고요. 여기서 바위는 정절을 상징하고요. 그죠? 동시에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된 겁니다.
자, 바위나 바람, 남기와 눈은 자, 상징으로 쓰일 수도 상징으로 썼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은유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유와 한자를 한 번씩 똑같은 거, 높은 층암절벽과 높은 바위. 자, 한 번은 한자, 한 번은 고유.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쓴 겁니다. 자, 이게 똑같은 걸 두 번 쓴 것을 우리가 인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글자 수 한번 세볼까요? 층암절벽 네 글자, 높은 바위 네 글자, 바람분들 네 글자, 무너지면 네 글자. 자, 그럼 이 부분 딱 보니까요, 역시 여기도 어떻게 글자 수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글자 수가 사조의 사음보의 리듬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있죠? 자, 운율이 발달됐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바락바락하면서 이몽룡, 이 수리사또의 테스트를, 그죠? 무사히 통과하고 있는 이 춘향의 결기. 야, 정말 대단하죠? 자, 드디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또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흡족하죠. 그렇지, 춘향아,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어땠을 뻔했냐.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자, 어사또가 분부하길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니 드디어 춘향이 고개 들어 보니까 진짜 이몽룡이네. 그래서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으시고 어사난군 좋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죠. 남원 읍내 추절 가을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었더니 가을 들어서, 자, 이게 추절은 변사또의 수청요구 실현을 의미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었더니 죽게 되었더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객사에 봄이 들어. 자, 봄이 왔다. 자, 추절과 대조의 의미가 있네요. 봄은 이몽룡의 등장을 가리키겠네요. 이화춘풍. 별표한 3개 할게요. 이화춘풍. 그럼 이화춘풍은요, 이화, 백꽃이 피고 봄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백꽃 피고 봄바람 분다. 한마디로 좋은 봄이 왔다는 뜻인데, 이화춘풍은 한마디로, 자, 일단은 백꽃의 꽃바람에서 봄바람을 가리키고요. 이건 어사또, 즉 이몽룡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몽룡이 이시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의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중의법. 그리고 동시에 자, 이화춘풍, 이춘풍, 자, 동음이어를 통한 언어유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별표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춘향 어머니가 들어와서 가없이 끝없이 즐거워서 하는 말이, 그 말을 어찌다 설화 말로 풀어낼 수 있겠느냐, 뭐뭐하랴. 자, 서술자가 대신 논평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뭐뭐하랴. 서리법 문장은 기본적으로 편집자의 논평, 서술자의 기입으로 수인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기억해 둡니다.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손가 역시 서리법 문장이고 좋다라는 것을 서술자가 개입해서 논평으로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 결말 단락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때요? 춘향은 이제 드디어 이 밧줄을 풀고 이몽룡과 어때요? 진하게 포옹 한번 하고 드디어 다 이제 사건이 결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어사또가 남원의 공적인 일을 다 닦은 후 정리한 후에 춘향 모녀와 춘향의 몸종인 향단이를 데리고 서울로 치행이라고 하는 건 길 떠날 차림, 여행 준비. 자, 여행 준비합니다. 치행할 때 위험 있는 모습. 자, 얼마나 위험 있겠습니까? 당신 이제 변사또를 끌어내리고 그들은 나쁜 놈을 딱 쳐내고 뭐랄까 개선 장군처럼 서울로 올라갈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수행원들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대단히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니 누가 아니 칭찬하랴? 또 나왔네요. 편집자의 논평 나왔고요.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직할세 영귀. 자, 뭐랄까 높고 귀하게 신분이 이제 된 거죠. 신분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자,
서울로 남친 따라 가기 때문에 신분 상승도 이루어지고 남편 따라 갔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고향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따라서 일희비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 슬프다. 아니 되랴. 역시 자 이것도 편집자의 논평이 되겠습니다. 저기도 써 있습니다. 3호 문장 편집자의 논평. 놀고 그러면서 그냥 떠나기 뭐해서 한편의 시를 남기고 떠나네요. 놀고 자던 부용당아. 이 부용당은 춘향의 집을 가리키고요. 너 부디 잘 있거라. 부용당아. 그리고 광활루 오작교야 너도 잘 있거라. 춘초는 열렬록하니 왕소는 귀불기라. 자, 봄풀은 해마다 푸른데 왕손. 자, 이 왕손은 이 중국의 시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중국 시인 왕묘의 산중송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시에서 그들이 인용한 구절인데요. 춘향의 신미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슬픔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왕손은 누구 가리킵니까? 춘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봄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왕손은 가시더니 완이 오시네. 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각기 이별을 합니다. 다시 보기 망년. 참 마음이 슬프구나.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이몽룡과 춘향의 농공행사. 이때 어사투가 좌우도, 전라좌도와 우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다 순읍, 자, 읍내를 다 돌고 민정, 백성의 정서를 살핀 후에 자, 서울로 올라와서 삼당상 입시하사. 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다 뵙고 입시. 자, 입시는 어때요? 임금을 뵈는 것을 입시라고 합니다. 이때 상은 임금을 가리키고요. 임금이 대참 크게 칭찬하시고 이조참이 높은 벼슬을 주굽니다. 그리고 대사성이란 큰 벼슬을 봉하고 춘향에게는 어떻게 정렬 부인. 여러분 정렬 부인은요 정이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장관급의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네요. 신분 상승이 봉하시니. 자, 여기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정렬 부인, 신분 상승. 자, 민중의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사은 숙배하고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고 머리 숙여서 인사합니다. 자, 이몽룡이 하는 이몽룡이, 그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부에 잘하고 물러나와서 부모조를 배우는데 성은을 축수. 그러자 그 부모님들이 정말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다. 이 표현합니다. 자, 드디어 남은 달랑. 이때 이판, 후판,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우정, 우의정을, 영의정을 다 지내고 높은 벼슬을 다 두루 선납합니다. 퇴사, 은퇴한 후에 벼슬을 그만둔 거. 벼슬을 은퇴하고 정렬 부인과 함께 100년 동안 삽니다. 계계승승. 자, 후손을 이어서 직거일품으로 만세유전. 자손 대대로 어때 한마디로 잘 살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1번 어때요? 이몽룡은 입신양명 출세했고요. 자, 한마디로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입니다. 자, 이런 해피엔딩은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마지막 우리를 가리켜서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전체 내용 정리입니다. 아까 한번 나왔던 거 발전 과정, 설, 판, 소, 그리고 신소설, 옥중화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체는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되어 있다. 자, 노래 가사, 사사조, 사음보 부분은요, 운문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사건 부분은 산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문과 산문 둘 다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확장적 문체가 있다. 편집자의 논평이 많다. 이중적 문체. 서민의 비속어와 양반층의 한자어가 동시에 쓰여서 이중적 문체이다. 문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빵빵빵.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선생님이 아까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한번 쭉 한번 읽어서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선생님 지금 뒤를, 자, 시간이 참 많이 지금 갔는데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춘향전이 현대시에서 이렇게 재창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연관된 시들이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 춘향 유문이 되게 문제에 많이 나오면 혹시 학교에서 이것들을 프린트로 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 나올까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자, 춘향이 유문, 유서를 남긴 거죠. 이거는 앞에 교과서의 본문에서 춘향이 옥에서 마지막 전날 밤에 이몽룡이 거짓 사령을 왔을 때 어때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유서를 쓴 형식으로 현대시를 지은 겁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이 이몽룡을 가리키겠죠. 이몽룡을 가리키고 지난 처음 만났을 때 우린 참 좋았죠. 그 나무같이 안녕히 나무는 이몽룡을 가리킵니다. 이몽룡. 자, 저승이 어딘지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더 먼 걸 아는 것입니다. 자, 죽어도 나의 사랑은 죽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천길 땅밑을 검은 물, 이때 검은 물은 춘향을 가리키고요. 저승에서 저승의 물이 된 춘향의 분신이죠. 춘향의 분신입니다. 검은 물이 되거나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돼요. 역시 춘향의 분신이고요. 자, 검은 물이 되거나 구름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기도다. 자, 죽음을 초월한, 즉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가리키죠. 더구나 자, 그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역시 이것도 춘향의 분신입니다. 자, 물이 되어서 있다가 땅 밑에 올라가서 뭐가 됩니까? 수증기 되어서 구름. 자, 구름이 되었다가 아까 이몽룡이 뭐였습니까? 푸르던 나무. 자, 이 나무는 이몽룡을 가리키죠. 여러분, 나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물, 비. 따라서 자, 땅속의 검은 물 상태에서 구름이 되었다가 소나기가 되어서 누구한테 갑니까? 이 소나기는 바로 춘향의 사랑을 가리키고요. 이 소나기가 누구한테? 나무로 있던 이몽룡에게 가서 안기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과 구름과 소나기는요, 일종의 윤회 사상이 깔려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춘향을 가리키는 이미지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 자, 독배 경식을 취하겠지만 여성적으로 죽음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 한번 여기 나왔습니다. 춘향의 이미지 연계, 남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사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문제 나오면 살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가 더 있는데요. 이 시들은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박지성 수정가도 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길고 긴 춘향전의 설명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좀 길고 복잡한 느낌이 있지만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고 이것이 나중에 수능에 나오는 고전 소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개념과 서술상의 특징과 문체상의 특징과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 좋은 성적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